프리미어리그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에제와 네투부터 요케레스와 솔랑케까지 어째서 단 한 명의 선수조차 오피셜은커녕 히어리고도 뜨고 있지 않은 거죠? 이적 시장 마감 직전에 선수를 영입하는 이른바 레비타임이라고 들어봤지. 사르는 쪽이 아닌 팔르는 쪽이 급해져야 비로소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며, 그러다가 다른 팀에게 빼앗겨버리면 레비타임이고 뭐고 아무 소용도 없지 않겠습니까? 맨유는 지르크지와 요르를 영입했고 아스날은 칼라피오리, 맨시티는 사비뉴를 영입했는데 어째서 우리만 아직도. 우리도 아치 그레이라는 특급 유망주를 무려 700억이나 주고 영입했다는 건 몰라? 오히려 리버풀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영입하지 못했으며 첼시 역시 값싼 선수 몇 명 데려온 게 고작이거늘. 그 팀들은 이미 정상급 선수가 자꾸 넘치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토트넘의 정상급이라곤 까놓고 말하자 손흥민 한 명밖에 남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32살이란 나이로 인해 예전만큼 위협적이라 할 수 없는데 회장님께서 진심으로 우승을 바라고 계신다면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보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정상급 선수를 데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카로운 공격력을 갖추고 있지만 수비 가담이 전혀 없는 에제, 리그에서 가장 빠른 윙어 중 한 명이지만 유리몸으로 소문난 네투, 지난 시즌 리그에서만 19골이나 넣었으나 빅클럽 검증이 안 돼 있는 솔랑케, 포르투갈 리그를 그야말로 씹어먹었지만 빅리그 검증이 안 돼 있는 요케레스, 4명 다 뛰어난 선수라는 건 나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1000억 이상을 주고 데려올 선수는 아니지 않겠나? 내 누누이 말했지만 손흥민 자네 이적료가 400억 남짓이었던 걸 감안하면 도대체 언제까지 손흥민 400억 같은 소리만 하고 계실 겁니까? 케인을 공짜로 키워내고 절 저렴하게 데려온 것이 회장님의 최대 업적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제 그만 1000억이 됐든 2000억이 됐든 화끈하게 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비록 1000억까지 써본 적은 없지만 1000억 언저리까진 써봤다는 거 알지? 그중 한 놈은 이미 공짜로 팀을 떠나버렸고 나머지 한 놈 역시 사우디 당근마켓에 올려놨는데 섣부른 투자가 어려운 건 당연한 거 아니겠나? 겨우 그 정도 실패가 두려워 필수적인 용입 투자 과감하게 할 수 없다면 결국 우승보단 돈을 선택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겠죠? 나 역시 누구보다 우승을 바라고 있지만 경영이라는 게 그리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 솔직히 말해 이 정도 자본력으로 팀을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으로 올려놓은 것은 물론 구단 수입으로만 따지면 유럽 전체에서도 극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회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니겠나? 구단 운영과 별개로 팬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건 우승이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 응원해오던 팀이 10년이 넘도록 우승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만수르처럼 돈으로 찍어 누른 우승이야말로 무슨 의미가 있겠나? 동화 같은 우승에 성공했던 레스터시티, 분데스 최초 무패 우승을 달성했던 레버쿠젠, 우리 토트넘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낭만적인 우승을 목표로. 여기가 토트넘 하스포인가? 호스포인가? 아무튼 우리 흥민이가 주장으로 있는 그 팀 맞죠? 아니 당신은 대한축구협회 회장님 아니십니까? 그 이름이 몽정규였던가요? 몽정규가 아니라 정몽규입니다. 정몽규. 누가 들으면 제가 무슨 아직까지. 어찌됐든 오늘은 토트넘의 주장 흥민이와 이적시장 영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중이오니 흥민이를 만나러 오신 거라면 내일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아니 전 오늘 흥민이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레비 회장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만 저랑 따로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뭐 흥민이의 국가대표 자출에 관련된 얘기라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토트넘의 회장 다니엘 레비,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 둘 다 똑같은 회장이자 둘 다 똑같이 62년생 62살이지 않습니까? 당신과 제가 동갑내기일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말이죠? 레비 회장님께서는 돈도 많이 안 쓰면서 토트넘을 상위권에 올려놓으며 그래도 경영만큼은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면에 정몽규는 벤투를 데리고 월드컵 16강에 진출, 고작 클린스만을 데리고 무려 아시안컵 4강에 올랐음에도 사퇴하라는 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욕은 먹을지언정 운영만큼은 기깔나게 잘한다는 평가와 함께 악마 회장으로 불릴 수가 있는 겁니까? 악마 회장이라 뭐 화끈한 영입을 해주지 않는 팬들 입장이나 협상만 했다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다른 구단 입장에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 어디까지나 토트넘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금손 회장에 가깝습니다만 운영을 잘하신다는 건 저도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2008년 칼링컵 이후로 그 어떤 우승컵도 들어 올리지 못했으며 포체티노, 무리뉴, 누누, 콘테 등 수많은 감독을 경질하며 위약금을 지불했으며 팀의 상징과도 같던 해리 케인 선수를 다른 팀에 팔기까지 했는데 어째서 능력 있는 악마 회장이란 평가를 받고 있냐는 말입니다. 비록 안타깝게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누누를 제외하고 경지로 선임했던 감독들이 100이면 100 이전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했으며 아무리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라 할지언정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30대 선수를 무려 1700억이나 받고 매각했는데 제가 어째서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듣고 보니 능력자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팬들 입장에선 다른 선수도 아닌 케인을 팔아버렸고 그 돈으로 케인급을 영입한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 우리 흥민이와의 재계약이 아닌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한 것부터가 제가 토트넘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다는 건 회장님께서도 알고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건 저 역시 한국 축구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경영 능력만큼은 난 부럽지 않던가? 부럽던가? 뭐 어떻게 됐더라? 도대체 이런 양반이 어떻게 회장 자리에 올라 있는 건지 참. 어찌됐든 회장님께서는 욕을 먹어도 능력 있다 평가받는 이른바 악마 회장이라 불리고 싶으시단 거죠? 바로 그겁니다. 몽정, 정몽규라는 남자가 비록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능력만큼은 확실한 사람이다 라는 소리만 듣게 해주신다면 얼마 전 발간된 저의 첫 번째 자서전 축구의 시대라는 책에 친필 사인까지 해서 선물로 드릴 테니 냄비 받침대라면 이미 차고 넘치는 관계로 선물은 정중히 사양하겠으며 안타깝게도 회장님께서는 악마와 회장 중 하나의 타이틀만 얻을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만 악마와 회장 중에 하나라니 그럼 악마라 불리고 싶으면 회장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뭐 적당히 그런 셈이죠. 악마 회장이 어떤 의미죠? 철저하게 이익만 쫓는 극악무도한 경영 철학을 갖고 있지만 악마라고 불릴 만큼 유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회장님께서는 팬들의 혈압을 올리는 것 말고는 그 어떤 능력도 없다고 할 수 있으니 계속해서 회장직에 머무르신다면 그냥 회장이라고밖에 불릴 수 없겠죠. 그럼 만에 하나 제가 회장직을 사퇴한다면 악마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겁니까? 감투를 벗어 던진다 해도 저에게 없던 능력이 생겨나진 않을 텐데 현재로서는 회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회장님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 발휘 아니겠습니까?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 악마와 거래라도 한 것일까? 사퇴라는 위협을 달성하며 한국 축구에 전혀 없던 발전을 안겨주었다 라는 평가와 함께 악마를 넘어 영웅이라 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